이 회사의 비전이 상당히 야심차더라고요. 그냥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에어택시를 우리의 진짜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요. 과연 조비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조비가 스스로를 그냥 항공기 제조사가 아니라 수직 통합형 에어택시 회사라고 부른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비행기 동체 설계나 제작은 물론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심지어는 비행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다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보통은 다 나눠서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수직통합이라는 단어가 조비의 핵심 전략, 어쩌면 정체성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엔진은 여기서 가져오고 배터리는 저기서, 항법장치는 또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외부 기술이나 부품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조비는 달라요. 자료에 따르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탄소 복합재 같은 소재 가공, 전기 모터 제작, 배터리 시스템 개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행 제어 컴퓨터, 이 모든 걸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체 시설에서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와, 정말 거의 모든 걸 다 하네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품질 관리죠. 모든 과정을 직접 통제하니까 부품 간의 최적화나 전체 시스템의 완성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비용 효율성하고 공급망 안정성이고요. 외부 업체에 의존하면 그들의 마진도 붙고 또 외부 상황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재화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당장은 힘들어도 길게 보면 더 이득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일 텐데요. 바로 FAA, 즉 미 연방항공청의 형식 인증 과정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허들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비행체잖아요, 이 에어택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규제 당국을 설득하려면 이 기체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아주 철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설계부터 부품, 생산, 테스트까지 모든 데이터와 과정을 조비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강점이죠. 아, 단순히 기술력 과시가 아니라 그 인증이라는 실질적인 문턱을 넘기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네요. 네, 이해가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이게 조비의 어떤 근본적인 힘 같은 거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이드라는 회사와의 파트너십인데요. 이게 조비의 상용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점? 뭐랄까 거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거죠? 네, 이 블레이드와의 파트너십은 조비의 시장 진입 전략에서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블레이드가 어떤 회사냐면요. 이미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헬리콥터나 수상 비행기를 이용해서 일종의 도심 항공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아, 이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단순히 운항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예약 플랫폼 앱도 가지고 있고요. 또 VIP 고객 관리라든지 도심 내 이착륙장 워티포트 운영 노하우 같은, 그러니까 실제 이 에어택시 사업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운영 경험과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하. 그래서 조비 입장에서는 어떠냐? 지금 FAA 인증이라는 가장 큰 산만 넘으면 그 즉시 블레이드가 이미 구축해놓은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블레이드의 앱을 통해서 바로 예약을 받고 블레이드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헬기 노선을 에어택시 노선으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네, 다른 경쟁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들은 설령 인증을 받는다 해도 그때부터 이제 막 예약 시스템 만들고 고객 확보하고 노선 개발하고 이착륙장 확보하고 이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산더미겠네요. 네. 그런데 조비는 블레이드 덕분에 이 과정을 거의 건너뛸 수 있다는 거죠.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게 최소 1년, 어쩌면 2년 이상의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해서 초기 수익을 확보하고 운영 경험을 쌓으면서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이건 뭐 말씀하신 대로 거의 치트키 수준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기술 개발 능력에 더해서 시장에 안착할 발판까지 정말 빈틈없이 준비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교수님,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시장 진입 전략이 좋아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비용과 소음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사실 그림의 떡일 수도 있는데 조비는 이 아주 근본적인 난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고 있나요? 자료에 좀 나와 있던가요? 네,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용과 소음 문제는 사실상 에어택시 산업 전체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조비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자료를 보면 조비는 지난 15년 동안, 그러니까 회사가 설립된 이후 거의 내내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에 엄청난 연구 개발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15년이나요? 정말 오래 집중했네요. 네, 단순히 기존 헬리콥터 기술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력원부터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 배터리를 쓰잖아요. 이건 전기차 기술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죠. 그리고 기체 설계 자체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로터, 프로펠러를 분산시키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소음을 줄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 그 여러 개 달린 프로펠러가 소음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음 감소가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조비의 목표는 현재 도심에서 운용되는 헬리콥터 소음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이는 거예요. 10분의 1이요?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엄청난데요. 네, 그만큼 야심찬 목표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조용함은 단순히 덜 시끄럽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도심 내 운항 허가를 받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지금 헬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조비의 에어택시가 정말 조용하다면 규제 당국이나 지역 주민들의 허가를 받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둘째로는 사람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동네에도 저런 조용한 에어택시 정류장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소음 문제가 해결되면 오히려 환영받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생각 못했네요. 네. 그리고 비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동력을 사용하고 또 대량 생산과 운용 최적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현재 택시요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운항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요금 수준이요?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이건 뭐 교통혁명인데요? 물론 이건 아주 장기적인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기술 개발과 운영 모델을 계속 혁신하고 있다는 거죠. 초기에는 다소 비싸겠지만 점차 대중화되면서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음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큰 산을 넘기기 위한 노력이 정말 대단하군요. 장기적인 그림까지 그리고 있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 그러니까 수직 통합 역량, 블레이드와의 파트너십, 소음 비용 문제 해결 노력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조비 에비에이션을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아처 에비에이션이나 릴리온 같은 다른 경쟁사들을 언급하고 있던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조비의 위치는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네, 경쟁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조비의 강점과 현재 위치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주요 경쟁사들을 좀 보면요. 우선 아처 에비에이션이 있죠. 이 회사는 스텔란티스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특히 미국 내 주요 도시 간 단거리 노선에 집중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경쟁자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자료 분석에 따르면 자체적인 핵심 기술 확보 측면이나 아까 말씀드린 FAA 인증 준비 정도, 그리고 상용화 예상 시점 등에서는 조비가 다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이건 예측이지만요. 아, 아처도 강하지만 조비가 조금 더 앞서 있다. 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릴리움이라는 독일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좀 독특해요. 작은 전기 제트 엔진 여러 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비나 아처보다 더 먼 거리를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 항공 이동까지도 넘보는 거죠. 오,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잠재력은 크지만 그만큼 풀어야 할 기술적 과제나 FAA 인증 허들이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독특한 제트 엔진 방식이 아직 검증 단계에 가깝고 또 에너지 효율이나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물음표가 좀 남아있다는 분석이죠. 그렇군요.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도 있는데 이쪽은 주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같은 곳과도 협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자 다른 전략과 강점을 가진 경쟁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춘추전국 시대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조비가 왜 주목받느냐? 바로 앞서 계속 강조했던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수직 통합을 통한 기술적 완성도와 독립성. 둘째는 블레이드 파트너십을 통한 즉각적인 시장 접근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높은 수준으로 확보한 플레이어는 현재로서는 조비가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기술 개발도 앞서 있고 시장에 내놓을 준비도 가장 잘 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결론적으로 에어택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는 조비가 시장 선도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깊이랄까요? 그런 것과 현재 경쟁 우위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내부 기술 역량 강화, 또 굉장히 영리한 시장 진입 전략, 그리고 에어택시 상용화의 본질적인 과제인 소음이나 비용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 노력까지 정말 상당히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 개발 능력과 비즈니스 전략, 이 양쪽 측면에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회사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뭐랄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신뢰감이 느껴진달까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내용들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장 전략에 관한 것들이었잖아요. 자료들도 대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이 에어택시가 정말로 SF 영화에서처럼 우리 일상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려면 과연 기술과 비즈니스만으로 충분할까요? 아,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자료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다뤄진 부분인데 바로 사회적 수용성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로 수백, 수천 대의 에어택시가 매일같이 날아다니는 풍경을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죠.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없을지, 또 사생활 침해나 소음, 아무리 줄인다 해도 에 대한 우려는 없을지, 이런 심리적인 장벽들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아무리 조용하고 안전하다고 해도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도시 인프라와의 통합 문제입니다. 에어택시가 뜨고 내릴 이 착륙장, 즉 버티포트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존 교통 시스템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항공관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도시계획 차원의 문제들이 기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복잡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보다 어쩌면 이런 사회적 합의나 인프라 구축 속도가 전체 상용화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기술과 돈만 있다고 다독이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조비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말씀하신 이런 사회적, 인프라적 과제들이 앞으로 조비뿐만 아니라 에어택시 산업 전체가 넘어야 할 또 다른 거대한 산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에 더해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에어택시 산업의 미래를 지켜보실 때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진보와 함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 나갈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비 레디에이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더불어 마지막에 던져주신 화두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